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동의서 좀 문의드리려고 왔거든요. 혹시나 뭐 동의서는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양식은 예, 저희가 네. 드릴 수가 있고. 우리 지금 13구역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정도가 있어요? 아니고 공공 재개발 들어 저 동의서를 걷는 거예요. 네네. 이번 주까지 걷어서 서울시로 올리는 건데 네네. 30% 걷는 거예요. 음. 그걸 걷는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지금 시세가 들고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못해도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기본적으로 받는다. 이거 엄청 싸게 다 드신 건가요? 네. 장이 유타운은 북서울 꿈의 숲을 품고 있는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데요. 동북선이 공사 중에 있으며 장이 1, 2, 5, 7 구역은 이미 10억 원 상당의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주와 철거 중인 구역도 있습니다. 재개발의 모든 진행 단계가 모여있는 장이 유타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서울 신축 아파트 갖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행꿈사의 경미하는 남자 경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북서울 꿈의 숲 앞에 나와 있는 경매 현장에 가보려고 나와봤는데요. 여기는 장이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이런 곳에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보니까 정말 깔끔하고 저도 살고 싶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저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빌리언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언님? 네. 이 물건은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건은 행꿈사에서 낙찰 받은 다세대 빌라고요. 이 물건 특징은 이 특수 물건입니다. 특수 물건인데 어떤 유형이냐면은 위장 임차인이 살고 있었던 그런 물건이고요. 현재 이 위장 임차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 물건을 또 낙찰 받을 때 가치를 보면은 당시 감정가가 한 2억 5천 정도 되는 거를 그 임차인 보증금이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거를 싸게 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네. 정말 싼 가격에 잘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물건이 재개발도 혹시 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 물건이 어디냐면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물건이고 장이 13구역에 속해 있는 물건입니다. 지금 장이 뉴타운이 많은 15개 구역 중에서 대부분 13개 구역까지는 재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여기 11구역이랑 13구역만 지금 재개발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신속통합기획부터 해가지고 공공재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3구역도 지금 공공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그럼 신속통합기획에는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된 거죠? 2021년 5월에 신속통합기획으로 한번 공모를 진행을 해서 한번 접수를 했었고요. 12월 말에 이 결과가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구청에서부터 접수가 안 돼가지고 당선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재개발이라는 게 노후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노후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 어플 같은 것 중에서 부동산 플래닛 어플을 이용하시면은 좀 쉽게 활용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런 어플 통해서 좀 노후도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재개발하면은 투자자들이나 뭐 실소유를 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금 청산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네. 그럼 이 현금 청산이 혹시 되는 게 아닌가요? 재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는지는 물건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2차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공지를 2021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12월 30일 이후에 준공된 물건이나 그 다음에 또 쪼개기 같은 것들을 했던 물건들은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 2015년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재개발로 나온 물건을 경매로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재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조합원이 된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투기 가열지구 내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그 매수 시점이 중요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을 하셨으면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하셨으면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합니다. 근데 경매로 취득을 하시게 되면 그런 규제를 피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경매로 취득을 하실 때 이 경매 신청권자가 개인인지 은행권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이라면은 이게 경매로 취득하셔도 지위 승계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을 취득하시기 전에 조합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가지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 시점에 따라서 조례 규정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조합 그 사무실 통해서 조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개발이 이제 저희가 헌집을 줄 테니 새 집을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저희가 이 헌집을 투자를 해서 새 집을 받는 게 재개발, 재건축 이런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시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이 할 수가 있나요?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이제 분담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에 더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내셔야 될 분담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결과에 따라서 분담금을 내셔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돈을 한 푼도 안 내셔도 되고, 오히려 사업이 잘 됐으면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발생한 수익을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하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오히려 아파트도 받고,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도 드리지 않고 또 돈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공공 재개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가적으로 발생된 이익 같은 것들은 다 사업 시행자가 환수를 하게 됩니다. 재개발이 가능한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수익률도 궁금하고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물건 받은 시점이 2020년 한 6, 7월 정도 되는데, 그때 가치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 시점 2022년 2월 정도인데 지금 매매 시세는 한 4억 정도 되고요. 4억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호가는 뭐 5억까지도 있고, 이렇게 조금 오른 상태입니다. 우리 지금 13구역은 어느 정도 지금 어느 진행되고 정도가 있어요? 아니고 공공 재개발 들어 저 동의서를 걷는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번 주까지 걷어서 서울시로 올리는 건데 네네. 30% 걷는 거예요. 그걸 걷는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걷어 보면 이제 서울시에서 아 그래 너네들 13구역은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13구역 안에서 30%만 동의서를 먼저 걷어서 네. 서울시에다가 제출을 먼저 해보고 근데 그걸 30% 받았다고 해서 또 100%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업이라는 거. 지금 시세가 들고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3억 5천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못해도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3억 5천은 기본적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엄청 싸게 다 드신 건가요? 네, 네. 이거 밑집을 우리가 전세를 놨어요. 아, 그러세요? 밑집 같은 경우가 네, 네. 복층인데 네. 거기는 얼마에 나갔죠? 1억 5천에 나갔는데 좀 싸게 들어간 거고. 왜냐면 지금보다 전세 시세 조금 좀 안 좋을 안 때 좋을 때 들어간 거고. 얘는 잘로만 2억. 2억 정도? 네. 그러면 나중에 팔 때 편하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위장 임차인 물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임차인분의 보증금을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분께서 점유를 하고 계셔야 되는 물건인데, 저희가 지금 물건지에 들어와 있거든요.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임차인분께서도 일부 보증금은 그 돌려받기 위해서 임차권을 설정을 해두고 이사를 가신 상태죠. 그래서 그 보증금은 저희한테 명도 확인서를 받으시고 일부 변제를 받으셨습니다. 일부는 변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셨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두고 이사를 가진 상태죠. 임차권 등기가 설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1년이 넘도록 공실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세는 놓을 수 없는데 대신에 월세를 놓을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월세를 놓는 것보다는 매도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벌써 이미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네요. 아직 소송이 판결이 종료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분께 보증금을 변제를 해드려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변제를 하게 된다고 해도 이 물건의 가치가 좀 상승이 되었다 보니까 수익은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수익을 날 수가 있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재개발까지 이루어진다 하면은 엄청난 수익과 신축 아파트를 서울에 가질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두 가지 특징인데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특수 물건을 낙찰 받은 거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입찰을 해서 소송에 졌을 때 투자한 금액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투자금을 그렇죠. 잃는지 안 잃는지 그 리스크 통제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물건은 일단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변제할 금액을 다 변제하고도 내 원금을 잃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진행을 하셨고요. 거기에다가 이 장이 뉴타운이 13구역이 재개발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긴 있겠죠. 네, 빌려님 지금 네. 가는 곳이 어디죠? 지금 재개발 추진 동의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추진이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서 지금 추진 현황이랑 그 다음에 동의서를 얼마나 진구를 하셨는지 한번 문의 드려보겠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군요. 한번 추진이 사무실로 가볼까요?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으세요. 동의서 좀 문의 드리려고 왔거든요. 혹시나 뭐 동의서는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양식은 예, 저희가 네. 드릴 수가 있고 여기 동부선 전자등록 알죠? 네. 25년도 내후년에 이제 대통이고 네. 여급의 숲이 있고 이게 완전히 그냥 진짜 명품 단지래요. 아마 고등학교도 하나만 유치를 할 거예요, 저희가. 뭐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나 유지를 할 거고 뉴타운 전체에 아직 고등학교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도 아마 들어오기가 쉽지 않나 싶어요. 여기 지금 거의 2만 호가 넘어요. 네. 장이 그 뉴타운 그 자체 15개 구역이. 네. 그래서 고등학교 하나 들어오고 하면은 다른 구역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더 될 거예요. 그리고 세대 자체도 제일 크게 한 6천 세대 6천 세대 넘어요. 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 사업 잘하면 분담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분담금 없어요. 지금 여기 분담금 여기 7구역이 사업생이 좋아가지고 네. 분담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집당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환급을 받았어요. 한급까지 받고. 그렇죠. 여기가 지금 제일 잘 나왔어요. 사업성이. 여기는 여기보다도 더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입주권 말고 다른 분양해가지고 분양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그렇죠. 일부 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 일반 분양하고 다 해서 사업성이 좋아서 그 남은 그 사업성이 좋은 그 돈을 이제 돌려줄 거예요. 아이고 집값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돈도 받고. 근데 여기는 진짜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더 좋아요 이게. 음. 이게 거의 1대1이에요. 대부분 130 정도만 사업성이 나오면 좋다고 하는데 네. 거의 여기는 거의 1대1이에요. 거의 100%예요. 저희는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해제가 되면서 네. 신축 빌라들이 조금 좀 많이 좀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노후도는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로 지금 밀고 나갈 거냐면 네. 장애 뉴타운 해제 환원으로 좀 해달라고. 노후도나 이런 게 우리가 사는 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훨씬 좋아요. 성북동은 아직까지 푸대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적으로 성북구에서 점수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간다면 저희가 제일 꼴찌예요. 언제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는 뉴타운 해제를 환원을 해달라. 우리가 점수대로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신통했을 경우 우리가 이제 11곳이 들어갔었어요. 성북구에서. 네. 근데 우리가 거의 점수가 좋지가 않아요. 왜? 그래도 그나마 살기가 좀 나은 데가 13구역이라서. 예. 점수대로 하면 우리가 언제 될지를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안 하고 해제가 된 지역은 특별 케이스로 환원을 시켜달라. 다시 장애 뉴타운으로 그냥 환원을 시켜달라. 여기 사시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건가요? 우리가 작년 5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조용히 있다가 5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두 달 한 열흘 동안 50% 받았어요. 반대 하나도 없었어요. 기간만 더 좀 널널했으면 우리가 많이 더 받았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크더라도 네. 별로 반대가 없어요. 다 거의 하시는 편이에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종이만 갖고 가서 예, 써갖보면 예, 그렇게 하세요. 5개. 5개요? 만약에 요거는 안 된다고 해도 또 신통기획 또 또 2차 2차 있으니까 예, 예. 거기는 한 언제쯤 진행할까요? 글쎄요, 하반기라고 하는데 네. 뭐 8월달에 나올지 9월달에 나올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하나 더 나올지. 그럼 요것만 네. 써가지고 요거만 쓰시고 그럼 요걸 작성해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